2010년 10월 20일 오전 서울의 한 야산. 산책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의문의 아이스박스를 발견합니다. 성인 한 명이 들어갈 법한 크기의 아이스박스에는 오리털 이불과 비닐로 둘둘 말린 시신 한 구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망한 지 꽤 오래돼 보이는 부패한 시신. 그런데 주요 관절들이 모두 탈구되고 부패한 가운데 훼손되지 않은 신체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의 양손이었습니다. 특히 왼쪽 손은 지방 조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남아있는 시신의 손. 사건의 진실을 풀어줄 실마리가 되어줬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강동구 동거녀 암매장 사건을 통해 지문 감식을 들여다봅니다. 자, 그러니까 저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무슨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소개한 걸 제가 본 적도 있었고, 그 썩지 않은 손, 그 사진을 저도 한번 찾아서 봤는데, 야, 정말 이 손이 진짜 온전하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백 기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12년 전쯤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장소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한 야산에서 이 근처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산에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파란색 아이스박스가 발견이 됩니다. 이제 지면에서 한 50에서 60cm 깊이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 시신이 비닐과 오리털 이불로 감싸 있었고 몸은 케이블 선으로 똘똘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시신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았다고 해요. 적어도 수년은 지나 보였다고 하는데 경찰과 감식반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아, 지금 약간 좀 이 시간대를 확실히 옮기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지금 식사하고 계신다고. 아이고, 본의 아니게 정말,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식사 시간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아이템을 좀 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시신의 거의 모든 부위가 뭐 부패가 돼 있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지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식사 중이라서 제가 원래는 설명을 A라고 하려고 했는데 B라고 바꾸겠습니다. 예. 사실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이렇게 사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뼈만 남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건 우리가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마시고 왼쪽 손만은 완전히 그냥 사실상의 정상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다 부패되었지만 그 손이 남아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팀장님도 정말 현직에 계실 때 네네. 정말 많은 살인 사건 현장을 가셔서 그 정말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그런 뭐 현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근데 손이 시신 뭐 거의 다 부패가 됐는데 손만 이렇게 탁 있다. 이거 그럼 상당히 좀 단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해 안 가는 거는 온몸이 부패가 되면 손까지 부패가 됐어야 되는데 발견 당시에 왼손은 거의 보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18세 이상은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을 할 때. 예. 왼손이 남아 있었어요. 이걸 찍기 때문에 지문 검색을 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적사항 밝히는 데는 이게 지문이 하나가 아니고 5개 정도라 한다면 예. 하루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니까 확인해봤더니 40대 후반에 김모 연유로 밝혀졌는데 이분이 당시 실종 신고된 거는 5년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5년 6개월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다 백발화 됐지만 손만 어떻게 남아있다는 거는 저도 형사 생활을 33년 했지만은 사실상 그게 다 백발화 돼야 되거든요. 예. 또 어떻게 손만 남아있을까? 제가 보기엔 참 이게 불가사의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시신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면 뭐 이후 수사는 뭐 일사천리 아니었을까요? 네, 일단 주변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탐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실종 신고를 했던 게 이 김 씨의 딸이라고 하는데 딸은 일단 그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트레이닝복 이게 집에서 평소에 입던 거라는 걸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사체에 둘둘 쌓여 있었던 오리털 이불 이것도 집에서 쓰던 거였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사체 발견 한 달 만에 경찰이 동거남을 잡는데요. 동거남 심 씨를 검거합니다. 2005년 실종 당시에 무려 2년 동안이나 같이 살던 12살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심 씨에 심각한 도박 중독에 또 특수 강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딱 그거 지금까지 이 정도만 듣고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을까 막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결국 그러면 이 동거남 그자가 결국 범인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자가 범인이었는데요. 이 피해자의 김 씨의 사연이 사실 굉장히 기구합니다. 2002년도에 이제 뭐 아동복 매장 운영하다 부도가 나고 2002년에 이제 택시기사였던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마음 터놓고 말할 그런 편한 친구도 하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 당시 나이 때문에 취직도 좀 어려웠고 결국 가족들 몰래 노래방 도우미 생활도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2003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동거남 심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심 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 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살 연하의 남성과 외로운 이 피해자가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이 심 씨의 손을 뿌리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결국 2003년 12월부터 두 명이 동거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폭행도 있었고요. 또 보증금 1,5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이 김 씨, 피해자 김 씨의 집에 이 심 씨가 얹혀 살면서 보증금 200만 원, 300만 원씩 곶감 빼내듯이 빼내갔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적인 도박 습성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같이 살았던 이 피해자 동거녀 김 씨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끔찍한 건 태연하게 김 씨의 딸과 함께 실종 신고를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또 다른 12살 많은 다른 연상 여성을 찾아서 또 3년간 그 이후에 동거 생활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의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경기 포천의 주처관리 또 식당 보조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던 이 전 동거인 심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세상에 12살 많은 여성과 동거를 해서 그 도박비 때문에 살해를 하고 자기가 살해를 한 다음에 실종 신고를 태연히 가서 하고 또 바로 12살 많은 또 다른 여성하고 또 만나가지고 동거를 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이 사건 당일의 행적이 나왔었나요, 그럼? 네, 사건 당일 이 심 씨 역시나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도박을 하고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는데 절대로 건들지 않아야 되는 돈, 그 월세 보증금까지 다 탕진해 버리는 거죠. 심 씨가 그런 행동을 하고 온 모습을 보고 이 피해 여성 제발 좀 도박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사정사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 씨 동거녀를 분기로 살해를 합니다. 살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다시피 싸우고 집을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 심 씨가 했던 말인데 현장 검증에서 귀신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라면서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팀장님,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그냥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도박 중독이 이렇게 심각합니까? 심지어 검거가 되는 그때도 도박을 하고 있었대요. 도박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도박을 오른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도박 안 한다고 손을 절단한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 도박 심리치료를 받긴 받는데 그게 다시 심리치료 받고도 또 마음이 약해지면 도박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동거녀를 살해했는데 당시에 이 범인을 못 잡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 신고하게 되면은 실종자를 찾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지만 실종자가 지금 없잖아요. 없죠.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모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종됐는지 살해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담당 형사가 실종 신고했다 그러면은 그 심 씨를 내사는 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몰랐을 거. 왜? 더군다나 그해 12월에 사우나 절도를 해가지고 교도소를 갔어요. 2006년도에 아이고. 가가지고 한 뭐 8개월, 7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뭐 수사가 안 됐던 거죠. 저도 옛날 사건 보게 되면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범인이 절도죄를 져가지고 교도소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체를 발견했지만 예. 이 사건 자체는 실종자가 사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실종자 추적하다가 끝난 거기 때문에 사건이 묻혔던 거고 그렇군요. 사체가 발견된 뒤에는 수사가 일사천리로 시작됐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승현이 앞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어떻게 그 5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그 시신이 어떻게 손만 그렇게 딱 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이거 약간 전설의 고향처럼 진짜 뭔가 한이 막 있는 게 아니면 모든 일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부분이 물론 이걸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우리 저 팀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33년 그 많은 사건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사건을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이게 강동서에서 있었던 일인데 강력팀장 3반에 있던 그 팀장께서도 통상 사채라는 거는 3, 4개월만 있으면 다 부패가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손만 썩지 않고 남아 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줬을까. 참 부금이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에 따라 부패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지문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남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인과 사체유까지 더 더해져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결국 지문이 손이 남아 있어서 그걸 지문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우리 백 기자가 이 지문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면서요? 아, 이게 수습 기자 때 지구대를 굉장히 많이 돌다 보면은 정말 에이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딱 손만 봐도 몇 번 지문번호를 그냥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미성년자들이 왜 남의 신분증 가지고서 이렇게 술집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딱 주민등록증을 딱 뒤집어 보고 바로 아, 이 사람 본인 아니다. 이런 거 잡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게. 저렇게. 자, 팀장님. 아, 진짜 보통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시스템에다가 딱 손 넣으면 아니 뭐 저런 걸 넣으면 뭐 일치, 불일치 뭐 막 이렇게 뜨잖아요. 진짜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도 나옵니까, 이게? 지금 양 앵커께서 그 CIS 미드를 많이 보신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피스가 있긴 있는데. CSI?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아피스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확인되면은 입력시키게 되면은 비슷한 지문이 많이 뜰 거 아니에요. 한두 개 뜨는 게 아니죠. 그걸 이제 대조해 보게 되면은 요즘은 빠르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늦게 되면은 하루 이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검색하는데 잠깐 팁을 드리자면 그 저 양언께도 보게 되면은 우측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이 있어요. 예?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이 있는데 궁상문은 뭐냐면은 활 모양을 있잖아요. 활 모양. 그걸 딴 거고 재상문은 뭐냐면 말굽 형태 있죠. 예. 그리고 와상문이라는 거는 그 달팽이 모양처럼 동그랗지 않습니까? 여기에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 번호가 넘버가 5개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문이라는 게 종생불변 그리고 만인부동 무슨 얘기냐면 쌍둥이라 하더라도 지문은 다 틀리다. DNA는 일란성은 같다고 보거든요. 지문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는 사건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지문을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문이 채취만 되면은 피해자건 추적할 수 있는데 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2014년 세월호 사건 알죠? 예, 참사. 그때 유땡땡 그분도 조사할 때에 그 지문을 좀 이렇게 우그러져 있으니까 물에다 넣은 거예요. 백도씨 물에다. 이게 팽창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범행을 할 경우에 지문이 남아있으면 범인들이 잡힙니다. 거의 99.9%.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실제적으로는 범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문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지문을 좀 역시 요 최근에는 좀 더 빨리 검색할 수 있게 아피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드처럼 일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두고 봅시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팀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못 봤는데 수달을 닮았다고 우리 팀장님이. 수달이요? 수달. 아, 물에 사는 수달. 예, 수달. 천연기념물. 왜 그러시지? 아, 그럴까요? 저렇게 잘생긴 수달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람한 말씀드립니다. 수달이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